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제 알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생활의 썰을 풀다시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번 발제를 준비하고 할 때 든 생각이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풀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막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23인데 제 나이 때는 거의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나 그 전문대를 진학하고 난 다음에 취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바를 하면서 지낸다고 얘기하고 어딘가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나 막 이랬어 너무 속상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고 같이 공감하면서 아 나도 알바할 때 그랬어 나도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사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좀 즐겁게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아무튼 제가 하루에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었던 뭐 아까 58만 원이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어요. 30만 원이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개같이 살아야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돈을 만져도 만지는 것 같지 않게 쓰면은 살 수 있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살았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보증금도 없이 용돈 한 푼도 없이 나와서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알바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알바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급 100원 하나 따지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대부분 그 알바 사이트 보면은 그 급여에 보면은 막 같이 협의 이렇게 적혀있는 데가 진짜 많아요. 아니 왜 협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알바 사이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시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은 혹시 뭐 경험 있어요? 뭐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해본 적 있어요. 이러면 그래요? 그럼 와서 또 얘기를 하재요. 그럼 또 가야 되잖아요. 가까우면 괜찮은데 또 멀어요. 그래서 또 시급 잘 주는데 또 가면은 또 안 맞는 것 같다고 또 빵꾸를 뺀찌를 내요. 이런 식이 한 2번 정도 반복되니까 되게 고를 때 시급 자체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어디 일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알바 거리를 찾다 보니까 너무 한 7일 정도를 걸렸던 것 같아요. 알바만 찾는데 그것도 되게 힘든 노동이었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찾기도 했었고 그거뿐만이 아니라 진짜 알바를 결국엔 잡았어요. 하루에 2개를 뛰었고 하루에 15시간 정도 알바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여기 종교동 카페맨에 있죠. 거기서 알바를 했고요. 저 오후 2시인가 3시까지. 뭐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5시부터 서강대 앞에서 새벽 2시까지 알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패턴이 그냥 침대에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는 마냥 이런 상관없이 그냥 옷만 입고 주워 입고 나가고 이런 생활이 되고 밥끼니 이런 것도 제대로 때운 적이 그냥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사장님 안 계실 때 커피 한 잔 몰래 마시거나 우유 그냥 눈치 안 보고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제대로 때울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돈도 58만 원? 그 정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으로 썼을 때 생활비만. 이제 그거 제가 쓰는 돈 빼고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썼던 그런 보증금이라던가 이제 공과금이라던가 뭐 식사는 그래도 좀 해야겠으니까 집에 어쨌든 밥 있고 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를 사용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사용했을 때 핸드폰비 이런 거 되고 그래서 정말 개같이 한 4개월 동안은 살았었는데요. 진짜 못 살겠다.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가장 많이 되게 힘들었던 거는 내가 노동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라 되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커피를 사 마시러 오잖아요. 거기에서 괴리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은 1시간 일을 해야지 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더라도 2시간 알바를 해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고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너무 괴리감 많이 느꼈고 되게 속상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지금도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렇게 막 보증금을 모으려고 월세를 모으려고 이렇게 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영화를 한번 볼 때 되게 좀 망설이게 되고 친구를 한번 만날 때 조금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사장님이 되게 이제 가맹점하고 직영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알바할 때 보면은 가맹점은 이제 사장이 개인 돈으로 그 건물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무튼 자기 돈으로 이익으로 또 쓰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비닐 장갑 있잖아요. 비닐 장갑을
끼고 빵을 썰어야 되는데 그 비닐장 일회용 비닐장갑이 그 카페 베네에서 공세할 때는 뭐 1000장에 5,000원이라고 하면은 옆에 마트 가서 1000장에 4,800원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여기가 200원 더 비싸다고 이렇게 사지 말고 내가 직접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뭐 1분조차도 쉬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찾으면 제가 나가야 되는 거죠. 사장님은 아무 일 안 해도. 그게 막 1, 200원 아까운 것처럼 내가 널 고용했으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너가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싸가지가 없어요. 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알바생들은. 근데 되게 웃긴 건 원래 사장이 싸가지가 없느냐? 아니에요. 손님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완전 공주님 모습. 그러셨어요 사장님. 사장님. 그랬어요 고객님. 죄송해요. 커피 한 잔 더 드릴게요.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렇게 아까우면서 보자 그 원가 280원인가 300원인가 하는 아무튼 그러면서 원래 싸가지가 없는데 알바생한테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들의 그런 싸가지 없는 사장들의 그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막 보통 취업할 때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뭐 이제 뭐 토익이라던가 토플 막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에 일하는 알바생들도 스펙이 필요해요. 일단 다른 사업장에 있는 애들보다 좀 예뻤으면 좋겠고 날씬했으면 좋겠고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성실했으면 좋겠고 이런 스펙들이 되게 감정적인 스펙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알바 딱 면접 보러 가잖아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딱 보면은 사장이 처음에 잘해주는 것 같지만 되게 꼬집어보잖아요. 누구랑 같이 살아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 누구랑 같이 살아요? 이게 성실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살아요? 뭐 학교는 다니나? 이런 것도 다 성실함에 포함되는지 어쨌든 그런 개인 사적인 걸 엄청 물어보면서 나중에 고용도 안 할 거면서 그렇지 되게 이미 넌 내가 고용했어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점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직영점에 있는 매니저들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뽑는 그런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아니어도 괜찮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차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저는 아프다고 말하는 게 내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빵꾸를 내면 거기에 땜빵을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했어요. 알았어. 그리고 제가 장난식으로 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일해요 이러면 너 아니어도 많아 이런 식으로 완전 돌직구를 던지는 거죠. 너 아니어도 많아.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기 나가서 카페벤에 가면 똑같죠? 엔젤리너스 가도 다 똑같은 시급을 당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넘어와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해서 제가 한 살면서 거의 한 20가지의 종류의 일을 해보고 더 많이 그만뒀어요. 막 짧게 일하고 저도 막 사장님 만만치 않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못 참아요. 그래서 그만둘 때 보통 얘기할 때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열받으니까 저도 이렇게 막 다혈질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그만둬버리거나 그냥 좀 그런 낌새를 차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두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저도 막 사장님한테 못 받은 돈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때 이랬는데 따져야 될 것도 같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얘기해도 쉽지가 않아요. 전화로 얘기해도 문자로 얘기해도 어차피 돈 주는 사람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고용노동부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국장이랑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시덥지 않게 막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그나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너무 불안정하다 이 고용이 알바라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보다 더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더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하냐면은 노동자들도 노력을 해야 된대요. 알바하는 사람들도.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해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냥 노조에서 뭔가 어떤 사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 굳은투쟁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같이 동지마 이러면서 힘이 나야지 하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아예 그런 환경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솔직히 우리 쓸모 있나요?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명하고 그 이후로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안 했다고 하고 근데 몇 번 했었는데 많이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논쟁도 더 심해지고 되게 알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같이 싸워주기도 좀 뭔가 애매한 나도 같이 잘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알바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싸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바연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같이 돌아보진 않았지만 느꼈을 때 저한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 노동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같이 힘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좀 더 눈도 넓어지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그런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그렇게 싸우는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데 또 구한다.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게 되게 좀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처음 들었을 때 일단 4,860원은 2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면 정말 내 생각 바뀌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제로 시급 10,000원짜리 알바를 해봐도 힘든 건 생활이 힘든 건 똑같아요. 생활이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약간의 돈에 대한 부담은 줄었죠. 실제로 돈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바 노동자들을 찾아가 보면은 현금에 지갑에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던가 이런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 원이면 과연 그런 알바 노동자들이 다 그리고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알바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10,000원을 받으면 좀 생활이 불리해질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약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 끝이 없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된다면은 정말 상상도 못하겠지만 영화도 그냥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 조금 덜 고민하고 뭐 커피를 사 마셔도 조금 덜 고민하고 그렇게 마시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바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그럴 것 같아서 최저임금을 정말 지지하고 다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